한국이요? 그냥 제조업 국가 아닌가요? 바다 자원이라고 해봤자 뭐가 있겠어요. 2022년 제네바 국제해양연구 심포지엄에서 한 유럽 연구자의 비웃음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300여 명의 세계 각국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을 깔보는 순간이었죠. 그때 한국 연구진 대표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발표가 끝난 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한국이 가진 자원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만큼 특별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날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마틴 슈미트. 독일 함부르크 해양연구소에서 30년째 갯벌만 들여다보고 살아온 고집쟁이 과학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2022년 한국 출장 제안을 받았을 때 내심 우습게 봤어요. 아시아 제조업 국가에서 갯벌이 뭐 대단하겠어? 이런 생각이었죠.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독일 사이 바덴에 갯벌이 끝판왕이거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까지 박힌 곳이라고요. 400종 넘는 해양생물이 사는 보물창고죠. 그런데 한국이 갑자기 우리 갯벌도 좀 봐달라고 하니까 뭔가 어색했어요.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비행기 표 끊으면서도 반신반의였어요. 한국이라고 하면 삼성, 현대, 반도체 이런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바다보다는 공장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갯벌이 뭐 대단하겠나 싶었죠. 한국행 비행기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를 대충 훑어봤는데 갯벌 면적 2482제곱킬로미터 이런 수치가 보이더라고요. 꽤 넓네. 처음으로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박준성 교수였습니다. 한국 톱클래스 대학 해양생태학과 교수이자 이번 공동연구 책임자였죠. 마틴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어도 유창하고 인상도 좋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과연 뭘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죠. 첫날 브리핑에서 박준성 교수가 던진 폭탄 한 방. 우리나라 갯벌에는 천여 종의 해양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제가 평생 자랑해온 바데네의 2배가 넘는 숫자였어요. 정말 확실한 데이터입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죠. 5년간 현장 조사한 결과입니다. 내일 직접 보여드리죠. 박준성 교수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 갯벌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서해안, 남해안에 걸쳐 펼쳐진 어마어마한 규모. 사진만 봐도 압도적이었어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30년 경력의 자존심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직접 봐야 믿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이 정말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새벽 5시 박준성 교수와 함께 전남 신안군 갯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보는 한국 새벽 풍경이 묘하게 정겨웠어요. 안개 자욱한 바닷가에 도착하니 이미 젊은 연구원들이 장비 세팅을 마치고 있더군요. 독일에서 오신 마틴 박사님이시죠? 진짜 반갑습니다. 이 친구들 열정이 장난 아니었어요. 장화 신고 갯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발밑 감촉이 바데네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갯벌 자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고 할까요? 이 갯벌 색깔이 특이하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준성 교수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유기물이 풍부해서 그래요. 이것 좀 보세요. 박준성 교수가 호미로 갯벌을 살짝 파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작은 구멍 하나에서 갯지렁이, 조개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게 다 한 구멍에서? 여기는 그냥 평범한 곳이에요. 더 대박인 곳도 많아요. 젊은 연구원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1시간 동안 샘플 채취하면서 계속 감탄사만 연발했어요. 바데네에서는 꿈도 못 꿀 다양한 종들이 한 곳에서 어우러져 살고 있었거든요.
이 작은 새우는 뭔가요? 갯새우 일종인데 여기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이에요. 고유종이라고요? 이건 정말 대박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갯벌의 층위 구조였어요. 표면부터 50cm 깊이까지 각기 다른 생물군이 살고 있었어요. 마치 아파트처럼 층마다 다른 세입자들이 있는 거죠. 독일에서는 이런 구조 못 봤는데. 제가 중얼거리자 박준성 교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갯벌의 특징이에요. 점심때 어민들이 준비해준 김밥을 먹으며 대화했는데 한 할아버지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에서 오셨다고? 여기 갯벌 어때?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봐요. 그럼 그렇지. 우리 바다가 보물이거든. 도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할아버지의 당당한 표정에서 뭔가 대단한 걸 느꼈어요. 오후에는 드론으로 항공 촬영까지 했는데 하늘에서 본 갯벌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물 빠진 갯벌 곳곳에 생물들이 만든 무늬가 예술 작품 같았죠. 이 패턴들이 다 생물 활동 결과예요? 네, 각기 다른 종들이 만든 거예요. 이때부터 제 편견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숙소 가는 길에 박준성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마틴 박사님, 오늘은 맛보기였어요. 내일부터 진짜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창밖 노을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30년 만에 이런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연구소에서 본 데이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수치가 진짜 맞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답은 똑같았어요. 한국 갯벌이 연간 26만 톤에서 최대 49만 톤까지 탄소를 빨아들인다는 거였죠. 승용차 20만 대가 토해내는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다 먹어치운다는 얘기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저는 아직도 믿기 어려웠어요. 박준성 교수가 차근차근 설명해줬는데 방법론이 완벽했어요. 전국 200여 곳에서 5년간 샘플 채취해서 분석한 거였거든요. 국제 표준까지 다 맞췄고요. 이건 진짜 제대로 된 연구네요. 더 놀라운 건 생물 다양성이었어요. 제가 평생 자랑해온 바다에는 400여 종, 한국은 1000여 종. 2배가 넘는 차이였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아직도 의심스러워하는 저를 위해 박준성 교수가 실험실로 안내했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작은 세계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어요. 이 작은 갯지렁이만 해도 7-8종이 섞여 있어요. 젊은 연구원 설명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바다 내에서는 기껏해야 2-3종 정도였거든요. 왜 한국 갯벌이 이렇게 특별한 거죠? 박준성 교수가 지도를 펼쳐 보여줬어요. 삼면이 바다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넓은 갯벌이 생겨요. 게다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라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날 오후 탄소 분석 실험에 직접 참여해봤는데 장비 수준이 유럽 못지않더군요. 이 장비들 웬만한 독일 연구소보다 좋은데요. 저희도 국제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박준성 교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분석 과정도 정말 체계적이고 정확했고요. 실험 결과를 보고 나서야 저는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데이터는 정말 대단합니다. 어디 내놔도 인정받을 수준이에요. 연구팀 전체가 환하게 웃었죠. 마틴 박사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더 확신이 서네요. 이 친구들 정말 대단했어요. 저녁에 박준성 교수와 단둘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연구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017년부터요. 처음엔 정부에서도 반신반의했어요. 갯벌이 그렇게 중요할 거라고 안 봤거든요. 5년간의 고생이 느껴졌어요. 국제적으로 인정받기까지 힘드셨겠어요. 맞아요. 처음엔 해외 학회에서 아시아 갯벌이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로 증명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도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유럽 동료들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냈어요. 야,
한국에서 대박 터졌어.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던 게 있었다고. 30년 만에 이렇게 흥분한 적이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박준성 교수가 특별 제안을 했어요. 오늘은 갯벌 문화체험 어떠세요? 솔직히 연구랑 상관없어 보였는데 교수님 눈빛이 진지해서 따라가기로 했죠. 한국 사람들이 갯벌을 어떻게 써왔는지 보시면 연구에 도움될 거예요. 새벽 4시, 완도 포구에서 만난 김순자 할머니. 70대인데도 정정하시더라고요. 독일에서 오셨다고? 어서 와요. 진짜 반가워해 주셨어요. 오늘 김 따는 거 구경하실래요? 김이라니, 저는 그냥 바다 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할머니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김 한 장 기르는데 6개월 걸려요. 바다에 줄 매달고 김포자 붙여서 키우는 거지. 할머니가 가리킨 김 양식장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바다 위에 격자 무늬로 설치된 수많은 줄들. 저게 다 김이에요? 그럼 한 줄에 김이 주렁주렁 자라거든. 배 타고 김 양식장 가보니 더 놀라웠어요. 바닷물 속 김들이 마치 수중정원 같았거든요. 이 김들이 바닷물 이산화탄소 빨아들여서 자라는 거군요. 그런 어려운 건 모르겠고 바다가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지. 할머니 말씀이 철학적이었어요. 김 수확 과정 보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할머니들 손길이 정말 정성스러웠거든요. 너무 많이 따면 바다가 아파해. 적당히 따야 내년에도 잘 자라지. 김순자 할머니 말에서 오랜 지혜가 느껴졌어요.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개발이구나 싶었죠. 점심때 할머니가 준비해준 김밥. 그 맛이 정말 특별했어요. 갓 딴 김의 바다 향과 단맛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이게 오늘 아침에 딴 김이에요? 그럼 신선해야 맛있지. 김밥 먹으면서 할머니와 대화했는데 언제부터 김 기르셨어요? 시집 와서부터니까 50년 됐네. 50년이라니 반세기를 바다와 함께 산 분이셨어요. 그동안 바다가 많이 변했나요? 옛날보다 따뜻해진 것 같아. 김도 예전보다 일찍 자라고. 그래도 우리가 잘 돌봐주면 바다도 우리한테 잘해주지. 기후변화를 몸으로 느끼면서도 바다와 공존하는 지혜가 대단했어요. 오후에는 김 가공 과정도 봤는데 갓 딴 김을 씻고 말리고 굽는 전 과정이 정말 섬세했어요.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드는 거였구나. 김은 정성이 반이야. 조금만 소홀하면 맛없어져. 그날 저녁 박준성 교수와 대화하면서 깨달았어요. 교수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바다 대하는 방식이 독특하네요. 맞아요. 우리는 바다를 정복하려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려 해요. 이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김양식도 일종의 블루카본 활동이네요. 그래서 해조류 블루카본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어요. 전통 양식업이 사실은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는 걸 증명하려고요. 그날 밤 김밥 또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작은 김 한 장이 바다 이산화탄소 빨아들여 자란 거구나. 독일에서는 절대 경험 못할 특별한 하루였어요. 한 주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박준성 교수팀과 데이터 분석하고 논문 검토하면서 이 연구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깨달았거든요. 교수님, 이 연구 결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셨다고요? 네, 2021년에요.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갯벌 탄소 흡수 정량화 연구였죠. 논문 읽어보니 정말 완벽했어요. 방법론부터 결과 분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거든요. 이 논문 발표됐을 때 국제학계 반응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시아 갯벌이 그렇게 중요할 거라고 안 봤거든요. 그간의 어려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말해주잖아요. 맞아요. 과학은 결국 데이터로 말하는 거니까. 지금은 많은 해외 연구자들이 관심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연구실에는 세계 각국 협력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가장 놀란 건 한국 갯벌의 탄소 흡수 효율이었어요. 단위 면적당 탄소 흡수율이 육상 산림보다 30-50배 빠르다고요?
네, 그게 블루카본 특징이에요. 해양 생태계는 육상보다 훨씬 빠르게 탄소 흡수하고 오래 저장해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젊은 연구원들도 인상적이었어요. 독일 박사님, 저희 연구 어떻게 보세요? 정말 훌륭해요. 유럽에서도 이 정도 체계적인 연구는 드물어요. 제 답에 연구원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들의 열정과 실력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박준성 교수와 심층 인터뷰에서 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이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 갯벌과 해조류를 국제공인 블루카본으로 등재시키는 겁니다. 현재는 맹그로브, 염습지, 잘피림만 인정받고 있거든요. IPCC 인정받으려면 과학적 근거 축적,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책 지원 확보 등 복합적 노력이 필요해요. 특히 해외 전문가들의 검증과 지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를 초청한 거였군요. 그날 오후 특별회의에 참석했는데 한국의 블루카본 연구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마틴 박사님도 참여해주세요. 해외 전문가 시각에서 조언 부탁드려요.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 세우고 있었어요. 국제학회 발표, 해외 기관 협력, 정책 제안까지 모든 면에서 전략적이었죠. 제 생각으로는 이 연구 결과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의견 내자 모든 참석자가 주목했어요. 유럽에서도 블루카본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한국 연구가 세계 표준 될 수 있어요. 박준성 교수가 고개 끄덕였어요. 회의 후 개별 대화에서 교수님, 제가 독일 돌아가서 이 연구 널리 알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틴 박사님 같은 분의 지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 순간 이 연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한국만의 성과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나눠야 할 중요한 발견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연구팀과 식사하며 마틴 박사님, 한국 음식 어떠세요? 정말 맛있어요. 특히 미역국이 인상적이네요. 미역도 블루카본이에요. 한 연구원 말에 모두 웃었지만 저는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블루카본과 함께 살고 있구나. 한국 체류 막바지에 박준성 교수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마틴 박사님, 다음 달 아제르바이잔 유엔기후 변화 협약 당사 국총회에 함께 가실래요? 한국 블루카본 연구 발표할 예정인데 해외 전문가 검증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흔쾌히 승낙했죠. 이런 기회 놓칠 수 없었어요. 독일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지난 2주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처음 한국 올 때 편견과 지금 생각이 180도 달라졌거든요. 한국 갯벌 연구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구나. 동료들에게 보낼 보고서 작성하며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함부르크 연구소 돌아가자마자 팀 미팅 소집했어요.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 동료들에게 한국 갯벌 연구 결과 발표하자 모두 놀라워했어요. 정말 이런 수치가? 믿기 어렵네.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직접 확인한 결과야. 제 발표 후 연구소 내 한국 갯벌 관심이 급상승했어요. 우리도 한국과 공동 연구해볼까? 소장님이 제안하시더군요. 좋은 생각이에요. 박준성 교수님께 연락드려 볼게요. 즉시 박준성 교수에게 이메일 보냈어요. 한 달 후 아제르바이잔 바쿠 COP29 참석. 한국 홍보관 블루카본 세미나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박준성 교수가 한국 갯벌의 조류 연구 결과 발표하자 50여 명 국제 참석자들이 집중했죠. 한국 갯벌 연간 최대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승용차 20만 대 배출량과 같습니다. 저도 토론 시간에 발언할 기회가 있었어요. 30년간 유럽 갯벌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한국 연구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과학적 엄밀성과 방법론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제 발언에 박준성 교수가 고맙다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세미나 후 여러 나라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팀에 관심 보였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연구 해보고 싶어요. 인도네시아 연구자가 말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갯벌 보유국이니까 함께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준성 교수가 적극 대응했죠. 캐나다 연구자도 흥미 보였어요. 우리나라 북극 지역 갯벌도 연구해볼 가치 있을 것 같네요. 한국 방법론 적용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세미나 끝나고 박준성 교수와 조용한 카페에서 대화했어요. 교수님, 오늘 반응 정말 좋았어요. 마틴 박사님 덕분이에요. 해외 전문가가 검증해 주시니까 더 설득력 있었어요. 아니에요. 연구 자체가 훌륭했어요. 제가 한 건 그냥 사실 확인해 준 것뿐이죠. 앞으로 계획은 IPCC에서 갯벌과 해조류를 정식 블루카본으로 인정받는 게 목표예요. 그러려면 더 많은 국제적 검증과 협력이 필요하죠. 제가 유럽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어요. 이런 중요한 연구가 묻혀서는 안 되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유럽 동료들에게 긴 이메일 보냈어요. 오늘 정말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어. 한국이 블루카본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어. 우리도 이 흐름에 동참해야 해. 30년 연구 인생에서 이렇게 흥미진진한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공항에서 박준성 교수와 작별 인사했어요. 마틴 박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한국 연구가 세계에 알려졌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셨으니까요. 악수 나누며 앞으로의 협력을 약속했어요. 독일 돌아온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갯벌 연구 문의가 폭주했거든요. 유럽해양연구협회 특별 강연 요청,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세미나 초청까지. 마틴, 정말 한국 갯벌이 그렇게 대단한가? 동료들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했죠. 직접 가서 확인해보라고. 가장 먼저 반응 보인 건 네덜란드였어요. 바덴의 갯벌 공유하는 이웃나라답게 관심이 뜨거웠죠. 우리도 박준성 교수팀과 공동 연구해볼까? 암스테르담 대학 해양생물학과 교수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바데네와 한국 갯벌 비교 연구하면 흥미로운 결과 나올 거예요. 몇 주 후 박준성 교수에게서 반가운 소식. 마틴 박사님, 유럽 여러 대학에서 협력 제안 들어오고 있어요. 덕분인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좋은 연구는 알려져야 하니까요. 실제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주요 해양 연구기관들이 한국 협력에 관심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뿌듯했던 건 젊은 연구자들 반응이었어요. 함부르크 대학 박사과정 학생이 찾아왔어요. 교수님, 저도 한국 가서 갯벌 연구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럼 박준성 교수님께 연락드려 볼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젊은 연구자 교류가 시작됐어요. 독일 해양연구소에서 한국 갯벌 연구 특별 심포지엄 개최했어요. 200여 명 연구자 참석한 가운데 저는 한국 경험을 발표했어요. 블루카본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갯벌이 보여준 가능성. 발표 후 질문이 쏟아졌어요. 정말 단위 면적당 탄소 흡수율이 50배 높다고요? 네, 제가 직접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한 환경정책 전문가가 한 것. 만약 한국 갯벌이 IPCC에서 정식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으면 전 세계 탄소 중립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해안 국가들이 갯벌 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요. 심포지엄 후 EU 환경정책 담당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마틴 박사님, EU에서도 블루카본 정책 강화하려는데 한국 사례를 참고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박준성 교수님과 연결해 드릴게요. 연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몇 달 후 박준성 교수가 독일 방문했어요. 유럽 순회 강연 일환이었죠. 함부르크 공항에서 박준성 교수 맞으며 반가웠어요. 교수님, 유럽에 오신 걸 환영해요. 마틴 박사님 덕분에 이런 기회 얻었어요.
박준성 교수의 겸손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함부르크 대학 박준성 교수 강연은 대성황이었어요. 강당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한국 갯벌의 비밀, 블루카본의 새로운 가능성 강연에서 박준성 교수는 유창한 영어로 연구 결과 발표했어요. 청중 반응이 뜨거웠죠. 강연 후 리셉션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박준성 교수와 대화 나누려 했어요. 정말 놀라운 연구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함께 연구하면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박준성 교수의 적극적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제 집에서 박준성 교수와 저녁 먹으며 많은 이야기 나눴어요. 교수님, 유럽 반응 어떠세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많은 관심 받을 줄 몰랐어요. 당연한 거예요. 좋은 연구니까요. 앞으로의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요. 박준성 교수 유럽 방문 이후 한국 갯벌 연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특히 IPCC에서 비식생 갯벌과 해조류를 블루카본 후보군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정말 고무적이었어요. 마틴 박사님, 드디어 IPCC에서 우리 연구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박준성 교수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로 전해졌죠. 저도 IPCC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갯벌 연구의 중요성을 동료들에게 적극 알렸어요. 이 연구는 단순히 한국만의 성과가 아니에요. 전 세계 해안 국가들이 참고할 모델이죠. 회의에서 제 발언에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 끄덕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다른 나라들도 자국 갯벌 연구에 관심 보이기 시작한 것. 호주에서는 한국 방법론 적용에 자국 갯벌 탄소 흡수량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박준성 교수님 연구가 표준이 되고 있네요. 호주 해양연구소 동료가 말했죠. 인도네시아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세계 최대 갯벌 보유국답게 본격적인 블루카본 연구 시작한다는 것.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협력하면 정말 대단한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박준성 교수에게 말하자 교수님도 동의했어요. 이미 인도네시아 연구진과 협력론에 시작했어요. 캐나다에서도 북극 지역 갯벌 연구에 한국 방법론 적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어요. 정말 전 세계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네요. 이런 변화 지켜보며 뿌듯했어요. 한국 연구가 세계 블루카본 연구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연구자들의 열정. 유럽 많은 대학원생들이 한국 갯벌 연구에 관심 보였고 실제로 몇 명은 한국으로 연수 떠나기도 했어요. 교수님,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갯벌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돌아온 학생 말에 저도 뿌듯했죠. IPCC 회의에서 한국 갯벌과 해조류가 정식 블루카본 후보군으로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박준성 교수님, 축하해요. 드디어 해냈네요. 마틴 박사님 덕분이에요. 처음부터 지지해 주셨으니까요. 전화 너머 박준성 교수의 감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식은 곧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한국 갯벌, 지구온난화 해결의 열쇠될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보여준 블루카본의 가능성 등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저도 여러 매체와 인터뷰했는데 한국 연구의 우수성을 강조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BBC와의 것. 마틴 박사님, 한국 갯벌 연구가 왜 그렇게 특별한가요? 30년간 연구해온 제가 보기에도 정말 혁신적이에요. 과학적 엄밀성과 실용적 가치를 모두 갖춘 연구죠. 제 답변이 전 세계에 방송되면서 한국 갯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몇 주 후 박준성 교수로부터 특별한 소식 들었어요. 마틴 박사님, 내년에 한국에서 세계 블루카본 학회 개최하기로 했어요. 기조연설 부탁드리고 싶어요.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한국이 블루카본 연구의 중심지가 되어가는 모습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밤 제 연구실에서 지난 2년간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 갔을 때 편견부터 지금의 감동까지 정말 많은 걸 배웠구나. 한국 갯벌이 저에게 준 건 단순한 연구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겸손함과 끈기,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까지 말이죠. 2년 후 지금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블루카본 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신개국 500여 명 연구자들 앞에서 말이죠. 2년 전 저는 편견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갯벌은 제 모든 선입견을 박살냈어요. 청중들이 웃으며 고개 끄덕였어요. 한국 갯벌 연구는 단순한 과학적 발견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작은 나라가 세계에 보여준 가능성의 증명이죠. 제 말에 박준성 교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게 보였어요. 2년 전 그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발표 마치고 내려오니 많은 연구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마틴 박사님,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반응들 보며 뿌듯했어요. 편견 깨뜨리는 것도 과학자의 중요한 역할이니까요. 학회 둘째 날 현장 견학은 2년 전 제가 처음 갔던 그 신안 갯벌이었어요. 10명의 해외 연구자들과 함께 갯벌에 발 담그는 순간 2년 전 감동이 다시 밀려왔어요. 와, 정말 생물 다양성이 대단하네요. 프랑스에서 온 연구자가 감탄했어요. 점심시간에는 김순자 할머니가 준비해주신 김밥을 먹었어요. 2년 전과 똑같은 맛이었어요. 할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아, 독일에서 온 그 박사님. 반가워요. 할머니가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분이 우리 김을 세계에 알려주신 분이에요. 박준성 교수가 다른 연구자들에게 소개해줬죠. 해외 연구자들이 김 양식장 견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탄소 빨아들이면서 자라는 거예요? 네, 바닷물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성장하죠. 박준성 교수 설명에 모두가 신기해했어요. 특히 김 직접 맛보고는 맛도 좋고 환경에도 좋다니 일석이조네요라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저는 특별한 상을 받았어요. 한국 블루카본 연구 발전에 기여한 해외 연구자상. 제가 받을 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이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거든요. 제 소감에 모든 참석자들이 박수 쳤어요. 박준성 교수와의 마지막 대화는 정말 의미 깊었어요. 마틴 박사님 덕분에 한국 연구가 세계에 알려졌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좋은 연구였으니까 알려진 거죠. 저는 그냥 전달자 역할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처음 믿어주신 분이 마틴 박사님이었어요. 학회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그 갯벌을 혼자 찾았어요. 2년 전 편견 가지고 첫발 내딛었던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구나. 한국 갯벌이 제게 준 건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겸손함과 열린 마음이었어요. 지금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이 글을 써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해안선이 아름다워요. 2년 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제가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 검은 갯벌 하나하나가 지구 미래를 지키는 보물처럼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은 계속될 예정이에요. 내년에는 유럽-아시아 블루카본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시작되고요. 박준성 교수님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돼요.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에 준 큰 선물, 그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한국 갯벌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어요. 진정한 보물은 때로는 가장 겸손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편견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30년 연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